네, 그러면 저희 조의 주제 양자오류 정전 게임 만들기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언들의 소개는 방금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저희의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해서 발표한 다음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연구는 왼쪽의 그림과 같은 서페이스 코드에서 양자 오류가 일어났을 때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여 양자 컴퓨팅에 생소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양자 컴퓨팅의 원리를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연구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번 연구 기간 동안 했던 연구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디자인적인 측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디자인을 크게 스토리와 UI 구성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넘어가서. 네, 우선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연구 기간 동안 토의를 통해서 많은 스토리 후보군을 냈으나 오류 정정 메커니즘과 접목시키기 어렵다 또는 흥미를 끌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스토리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을 하였고 긴 회의 끝에 조난자 또는 부상자를 구조하는 내용의 스토리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것에서 데이터 큐빗을 조난자 또는 부상자로 바꾸고 스테빌라이저를 구조 신호로 바꿈으로써 플레이어가 조난자나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한 구조 경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플레이를 하게 되었는데 이 스토리를 정한 이유는 자신이 출발을 했던 모서리로 돌아와야지만 양자 오류 정정이 된 것에서 착안을 하여 이 점을 접목시키기 용이하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스토리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UI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양자 오류 정정 게임이라는 것이 일종의 퍼즐 게임적인 요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양한 퍼즐 게임들 같이 사진처럼 스테이지 형식의 레벨 구성을 처음에는 고려를 하였으나 이렇게 스테이지 구성을 할 경우에는 스테이지별로 맵을 만들어야 되며 시작 시간이 많이 들 뿐더러 저희는 코드를 작성함에 있어서 랜덤으로 오류를 발생시키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코드를 활용하기에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새로운 디자인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한 레벨 디자인은 우선 플레이어가 난이도를 선택하고 난이도에 맞게 게임이 알아서 맵의 크기를 조절하고 이후 특정 난이도를 클리어할 시에 다음 난이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여서 저희가 만든 맵을 랜덤하게 생성하는 코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난이도를 차별화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 내용 중 코드 부문입니다. 제가 먼저 저희 조가 만든 양자오류 정전 게임의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린 뒤 각자 개발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데요. 시작 화면을 띄우면 XZ 스테빌라이저의 상태와 데이터 큐빗의 오류 발생 여부를 5% 모두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랜덤 오류 발생 알고리즘을 통과해서 데이터 큐빗의 그 오류의 종류와 여부를 저장합니다.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 큐빗 주변의 스테빌라이저를 검사하는데 이때 좌표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빌라이저의 상태와 이미지를 변환시킵니다. 네,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플레이어가 직접적으로 게임을 하기 전 저희 게임 시스템 내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알고리즘이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이 플레이어가 직접 게임을 할 때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플레이어가 데이터 큐빗을 클릭했을 때 데이터 큐빗의 상태를 역전시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모든 X, Z 스테빌라이저의 상태가 오프가 될 것입니다. 이때 양자 오류 정정 확인 알고리즘을 통해 만약에 통과를 한다면 게임을 클리어하는 것이고 실패한다면 게임을 다시 실행하는 것으로 프로그래밍 하였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 시작 화면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만들어 놨는데
시작 버튼을 누르면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하는 기능과 규칙 버튼을 눌러서 양자 오류 정정 게임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게임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규칙 1부터 규칙 5까지를 확인한 뒤 다시 게임 시작 화면으로 넘어가는 구성을 지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코드보다도 화면 길이의 전환을 수행할 수 있는 코드가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이제 난이도를 선택하면 본 게임이 실행되게 되는데, 본 게임이 실행되면 다음과 같이 게임의 기초적인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메인 게임 화면이 호출되었을 때 화면 크기가 난이도에 맞춰서 조절이 되고 버튼이 배치가 됩니다. 이후 데이터 큐빗과 스테이블라이저를 배치하고 데이터 큐빗에 오류를 발생시켜서 게임의 초기 준비를 완성합니다. 이제 데이터 큐빗은 에러 발생 상태를 저장해야 하고 클릭에 반응하여 에러 발생 상태를 전환하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X와 Z 스테빌라이저는 주변 데이터 큐빗의 오류를 매 프레임마다 반복하여 주기적으로 탐색해서 자신의 온오프 상태를 변환하는 것으로 플레이어의 클릭에 반응하여 이제 온오프 상태를 변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다음으로 플레이어가 마우스를 이용해 클릭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두 과정은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동시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이 입력됐을 때 둘 다 늘리는 듯한 이미지로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마우스 클릭이 중단됐을 때 왼쪽 또는 오른쪽 클릭에 따라 변한 이미지로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Z 또는 X 스테빌라이저에게 그 신호를 전달한 뒤 Z 또는 X 스테빌라이저의 이미지를 변환시킵니다. 다음으로 오류 정정 선별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어는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서페이스 코드를 보는데 이때 데이터 큐빅과 스테빌라이저가 있는데 여기서 모든 스테빌라이저의 상태가 오프 상태로 바뀌었을 때 스테빌라이저와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 큐빅들을 연결하여서 플레이어는 오류가 정정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테빌라이저와 데이터 큐빗을 연결한 것을 체인이라고 부르고 Z 오류 그리고 X 오류에 따라서 두 가지 체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한 가지 체인을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체인을 만드는 방법을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Z 체인과 X 체인이 있는데 Z 체인은 Z 에러가 난 데이터 큐빗과 그 주변에 X 스테빌라이저 그리고 그 X 스테빌라이저 주변에 Z 오류가 난 데이터 큐빗을 차례차례 연결하는 체인이고 X 체인은 이와 비슷하게 X 에러가 난 데이터 큐빗과 Z 스테빌라이저를 차례대로 연결한 것입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Z 체인이라고 해서 Z 에러와 Z 스테빌라이저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Z 에러와 X 스테빌라이저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코딩으로 구현할 때 체인 그리기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요. 이때 Z 체인을 만드는 과정과 X 체인을 만드는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Z 체인으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먼저 가장 왼쪽 위에 데이터 큐빗부터 오른쪽 아래로 차례대로 데이터 큐빗들을 탐색합니다. 이때 만약에 X, Y 좌표에서 Z 에러가 발생한 데이터 큐빗이 발견되었을 때 z라인 x, y라는 저희가 만들어낸 함수를 실행하면 됩니다. 이때 z라인 x, y라는 함수는 현재 위치가 x, y라는 것을 나타내고 이때 현재 위치가 데이터 큐빗일 때에는 자기 자신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이후 근처의 두 x 스테빌라이저 중 함수에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스테빌라이저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할 때에는 z라인 x 플러스 1, y 함수를 실행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현재 위치가 스테빌라이저일 때는 주변 4개의 데이터 큐빗 중 Z에러가 발생하였고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데이터 큐빗으로 이동합니다. 또한 이동하면서 자기 자신을 빨간색으로 칠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한 가지 체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제 오류 정정을 하는 모습 예시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의 모습은 게임에서 무작위적으로 생성한 XZ 오류들을 나타낸 모습이고요. 위에는 플레이어가 처음 시작할 때 보게 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가 여기서 스테이블라이저를 모두 off 상태로 만들어서 XZ 오류를 생성하면 다음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화면이 스테이블라이저가 모두 off 상태가 되고 이제 아래 상태의 컴퓨터상의 XZ 오류를 이용해서 체인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 체인은 X 체인이고 아래쪽 체인은 Z 체인인데 우선 Z 체인을 살펴보면 루프가 형성되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오류 정정이 제대로 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X 체인의 경우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이어지는 체인이 있기 때문에 오류 정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끝쪽에서 데이터 큐빗에 오류가 있는 것의 개수를 따졌을 때 둘 다 짝수면 오류 정정이 제대로 됐고 그렇지 않으면 오류 정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XZ 체인이 정정된 Z 체인은 정정되었지만 X 체인은 정정되지 않은 모습이 가운데의 검은 화면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체인을 이을 때 우선 아래쪽에 하나 스테이블라이저가 빨간색으로 칠해지지 않은 것처럼 세부적인 알고리즘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체인이 그려지는 모습을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화면의 모습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드의 전문을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수단적으로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 규칙을 설명하는 화면입니다. 이제 게임 규칙을 모두 보고 홈 화면으로 돌아오면 이제 시작하면 난이도를 선택해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 노란색 사각형들이 각각 데이터 큐빗이고 이 데이터 큐빗을 각각 좌클릭, 우클릭 그리고 좌클릭과 우클릭을 둘 다 하게 되면 이제 각각 X, Z, Y 오류를 Y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뒤로 가기 버튼과 다시 실행 버튼 그리고 초기화 버튼을 구현했고 이제 모든 스테빌라이저를 오프 상태로 만들어서 이게 오류 정정이 똑바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버튼이 오류 정정을 확인하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좌클릭하게 되면은 X 오류로 이어진 X 체인을 보여주게 되고 우클릭하게 되면은 Z 오류로 이루어진 Z 체인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선 저희가 아직 이 게임이 클리어 됐을 때 화면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클리어가 돼서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제 이렇게 된 경우 오류 정정을 완료했고 그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체인들을 만들 수 있는 코드까지 저희가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자 컴퓨터에서 고성 내 계산이나 작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오류 정정 그리고 그 알고리즘의 개선이 필요한데 양자 오류 정정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면 양자 컴퓨터 연구에 활용되어 그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등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자 컴퓨터는 미래에 꾸준히 발전해 나갈 분야이므로 양자 컴퓨터와 그 해결 과제인 양자 오류 정정을 재미있는 논리 펑즐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터 분야의 연구 진전 및 인지도 형성 전반에 양자 오류 정정 게임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양자 오류 정정 게임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방금 발표한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 있으면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고 해주세요. 질문이 없은 걸로 판단하고 발표자분이 발표하면서 가진 소감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혹시 교수님이나 조교생님이 계시면 함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하면서 느낀 점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다음 연구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일단 제 이름이 이은순이고요. 이 양자 오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전에는 몰랐었는데 새롭게 알게 되었고 또 이거를 고돛이라는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게임을 실제로 만들어 본 것인데 게임을 만든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물이 나온 것을 보고 좀 뿌듯한 느낌이 들었고 새로운 컴퓨팅 언어도 알게 되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